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이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용욱입니다. 금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예술인복지제공입니다. 올해 신규로 50억 원의 출연금이 확보된 예술인복지금고 조성은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공제상품 개발,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에서 현재 2개 운영 중인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를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개소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안들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및 제도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입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계속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가입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예술활동 증명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차세대 예술인 경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예술인이 예술활동 경력을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된 정보에 대한 검증 체계를 도입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술 현장 다변화와 매체 다양성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심의 기준이 적정한지 분석하고 운영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의 기여 확대입니다. 예술활동 적립계단은 청년 예술인이 2년간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예술계 안착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적립기간 중 예술활동 지속 여부 점검과 권리보호 교육 제공 등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예술인의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경력 진단 교육 그리고 예술인 박람회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공정한 권리보장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재단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정하는 불공정 행위 예방과 피해 지원 그리고 권리보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뿐 아니라 국가, 지자체 등 공공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술인 권리 침해 예방 교육을 더 확대하고 교육 콘텐츠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법률 상담 사례집을 배포하고 심리 상담 지정기간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예술인 복지재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산이 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이 좀 이게 원래 수요가 많았던 사업이어서 예. 예술인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서 조기 마감돼서 집행하는 데서 애로사항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올해 전년 180억에서 100억이 증액돼서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 자금하고 전세자금 부분으로 해서 140억 정도씩을 배분해서 제가 운영을 하면 아마도 서민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아마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총 한 2,000분 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한 3,000명 정도까지 확대, 그래도 부족하겠습니다만 확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요도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다만 이 사업이 그 그러니까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관리도 아울러 저희가 집중해서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라 그 부분은 네. 충분히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은 또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복지금고도 이번에 이제 신규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원래 법이나 저희 정관에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했었습니다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50억 원이 확보가 돼서 복지응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연금 예산은 뭐 기타 다른 재원까지 해서 더 복지응고 재원을 확충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기존에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지원 성격을 떠나서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 걸맞게 최대한 빨리 뭐 관련 규정들 정비하고 또 본부하고도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 의견, 현장 의견 들어서 어떤 상품들 지금 현실 속에서 먼저 출시할 수 있을지 상품 개발 지금 고민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 개발들이 이루어지면 뭐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내놓고 출시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좋은 상품, 현장에서 정말 기묘하게 느낄 수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야 내년, 후년 계속 좀 잘 네. 기금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 각별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술활동 증명입니다. 참 여러 곳 제가 뭐 간담회 할 때마다 어느 분을 만나나 말씀을 하시는 제도고요. 이 예술활동 증명이 안 되면 예술인들이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인데 버젓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탈락을 하고 또 뭔가 부정수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 혹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거짓 정보로 발급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신청을 하면 뭔가 내가 나는 당연히 예술인인데 발급을 못 받으면 빨리 보완을 하든지 뭘 할 텐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잊어버리고 있으면 이렇게 뭐 연락이 오고 보완하라고 하고 보완하면 또 떨어졌다고 연락 오고 그러니까 더 사람이 화를 내게 되고 급기야는 아니 나라에서 나를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난 예술인이 아닌 건가? 이런 정체성까지 이렇게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지 않아도 참 그 조건이 안 좋아서 다들 고생인데 그런 거에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제도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우선 대전제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앞에 보고 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좀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심의 기준도 그 현장 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적정한지 둘러보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그런 부분 보고를 다 추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예술인 입장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간단한 변명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재단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제 입장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뭐 이거 저희가 게을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한 연간 한 2, 3만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던 것이 그 이후에 지금 폭증해서 지금 연간 한 5, 6만 건,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검토에 행정 시스템상에 애로가 있었던 부분, 그래서 기간이 좀 길게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다른 기관에서 각종 예술인 지원 사업들 혜택 시에 대상 조건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혜택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신청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측면과 함께 장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종의 브로커 신청을 대행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양태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악용하는 부분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잡아내는 데서 조금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장 의견 철저히 들어가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뭐 개별 사안별로도 저희가 이제 뭐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둘러보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생긴 이슈가 아니라 꽤 오래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지금 전체가 한 16만 명 정도 되잖아요. 예. 당연히 신청한 분들은 5, 6만 명이 돼야 정상이겠죠. 이게 갑자기 늘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늘 거고요. 지금 청년 지원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처리하고 있는 1차 처리하고 있는 팀 직원이 몇 명이 안 되죠. 네. 몇 명입니까? 계약직 직원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10여 명이 5, 6만 건을 네. 이게 또 검증해야 되는 게 그 이력 검증이 있고 소득 검증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 경력 사항들. 예. 이걸 어떻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한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다 충분히 신청이 됐느냐를 첫 번째 거르는 역할들을 할 텐데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정량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저는 이 걸림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11주, 12주 하지만 사실 체감은 뭐 거의 뭐 5, 6개월 걸린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가 병목 지점인지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부터 빨리 응급 조치를 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넣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1000명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1000명을 넣어야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10명 내외예요 그 팀이. 그거를 저희가 10명을 더 드리면 2배로 빨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궁금한 점인 거죠. 그렇다면 그 조치는 무슨 시스템을 바꾸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왜 저는 대응을 안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있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예술임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자격조건 11개 분야에 뭐 분야마다 뭘 해야 당신은 예술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어색하고 좀 이상한 규칙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거조차도 인정해 주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인색하고 혹은 예술인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가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이건 뭐 6개월 기다릴 게 아니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취임한 후에 이거 첫 보고 받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만나는 분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개선책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문체부 마찬가지고요. 같이 빨리 만나셔서 저한테 일단 1차적으로 응급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빨리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빨리빨리 어떻게 보완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지를 찾아주시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술활동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현장에서 그동안 느끼셨을 거잖아요. 많은 분들 만나시고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